학교폭력 상담을 하다 보면 피해 부모의 대부분들은 가해 학생의 부모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얘기들은 진정 어린 사과를 하면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해서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 피해 부모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99.9%는 가해 학생 부모들이 사과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해 부모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가해 학생 부모들은 발생된 학교 폭력에 대한 사안들을 폭력으로 인지하지 않고 단순히 자녀들 간의 관계성에서 나온 장난으로 인식을 합니다. 엄연히 그 폭력에 대한 피해 학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피해 상황들을 가해 학생 부모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1년간 학교폭력 피해 부모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가해 학생 부모들이 공통된 패턴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차적으로 가해 학생 부모들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학교폭력을 폭력이 아닌 장난으로 인식을 하고, 그러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피해 자녀와 피해 부모를 굉장히 예민한 사람으로 매도를 합니다. 그렇게 매도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가해 학생 부모들은 사과를 한다고 피해 학생 부모와 접촉을 하고 만나려고 합니다. 막상 피해 학생 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와 만나게 되면 가해 학생 부모들은 화해를 빙자한 정당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좋다, 우리 자녀가 잘못했다. 그러나 그러한 폭력 행위를 유발한 당신들의 자녀도 잘못한 거다라는 식으로 조건부 사과를 한다거나 일정 부분에 대한 자신들의 사과를 정당화하면서 피해 학생에게도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피해 학생의 부모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피해 학생 부모가 결국에는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개최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상황까지 가면 가해 학생 부모들은 기존에 했던 행위들을 완전히 뒤바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대해서는 가해 학생 부모들은 해당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대해서는 오히려 감정 싸움으로 더 확대될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피해 학생을 쌍방폭력으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해서 감정 싸움으로 그게 치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학교폭력 피해 부모들과 상담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가장 강조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가해 학생 부모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상처는 시작되고 상처는 깊어진다고 그렇게 피해 학생 부모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 부모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 학생 부모들이 사과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그 사람들은 상황 자체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오거나 아니면은 일정 부분에 대한 학폭위에서 실질적 진실이 밝혀지면 그때 가서 사과는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나 사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부모들에게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게 함으로써 그들이 잘못된 행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자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가해 학생 부모에게 지게끔 하면 되는 겁니다. 가해 학생 부모에게 사과를 원하지 마세요.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